결혼은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도 또 생각하면 너무 나는데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벤트 당첨돼가지고. 닮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가는 길도 계속 찍는 건가요? 이렇게 의원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거만해 보죠. 이렇게 앉거나 막 이러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저런 거 안 배웠나? 커트. 제가 잘못 얘기한 걸 수도 뚝뚝뚝 두드려서 그런가? 사생활 전멸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1대 서울시의원 이효원입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고요. 현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계셨어요? 이제 지난주쯤에 서울시에서 2030 여성들을 대상으로 난임 정책 관련해가지고 새로 정책을 낸 게 있었어요. 그거 관련해서 좀 이렇게 정보 보고 있었습니다. 젊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기보다는 연식이 좀 되긴 했는데 원래 그런 머리 스타일과 이렇게 복장을 즐겨 입으시는. 사실 머리 스타일은 이제 일주일 됐고요. 이 옷은 거의 뭐 교복처럼 이제 제가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이렇게 네. 정치에 입문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정치를 생각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 있었는데요. 또 그 고민이랑 우연한 기회가 좀 이렇게 복합적으로 딱 만나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사실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계획 전략 비법 꺼내야 돼요. 네. 처음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기가 약간 좀 너무 투머치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 얘기를 조금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좋죠. 네. 네, 영광이죠. 사실 저한테는 너무 좋은 방법이어가지고 좀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좀 이거를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난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찾았던 책이 하나가 있는데 그 책에서 10가지 영역에서 평가를 하게 하는 거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저는 이제 보통 1점부터 10점까지 해서 9가지 영역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를 하거든요. 1번 가족과 친구 영역, 2번 개인의 성장과 발전 영역, 3번 건강과 체력 단련 영역, 4번 재정, 5번 커리어, 6번 이제 물리적 환경, 집이라던가 뭐 환경이란 거,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7번 재미와 오락, 8번 배우자 또는 연인, 9번 기부 또는 사회 환원. 이렇게 해서 이제 9가지 영역을 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몇 년 동안 기부와 사회환원 쪽에서 계속 최하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못하는 내 자신을 이제 발견을 하고 이제 제가 정치를 우연한 기회도 이제 접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의도에 이제 가게 됐는데 여의도에 막상 가보니까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분들을 대변해줄 사람들이 별로 그 동네에는 없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내가 나의 쓰임을 다하면 좀 내 나름대로 나의 가치를 좀 활용할 수 있는 사회환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의도를 가게 된 거죠. 그런 정책 제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설명이 너무 기네요.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결혼은 하셨어요?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비례대표로 이제 의회에 입성을 했는데 짐작으로는 30대 미혼 여성은 저밖에 없어서 그런 의미로 비례대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의원이라는 역할이 집행부를 이제 견제하고 이제 감시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같은 당이잖아요, 시장님이. 맞아요. 어떤 존재일까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핸드폰 좀 잠깐 갖고 예, 물론입니다. 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되게 닮으셨는데요? 닮았어요? 네네. 네, 이제 이쪽이 저희 아버지고 그러세요? 이쪽이 오세훈 시장님이신데 이게 네. 완전히 닮았다기보다는 느낌이 있어요. 느낌? 네, 그런 게 알 것 같아요. 있어가지고 처음에 오세훈 시장님 뵀을 때는 계속 이렇게 아빠 생각이. 대학교 때 어땠어요? 제가 대학교 딱 입학하고 2주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좀 심정적으로 많이 방황을 했었고 생활비도 제가 벌었어야 돼서 아르바이트 이런 것들도 계속 하고 저는 이제 휴학도 해보고 뭐 어학연수도 가고 이런 거 이제 대학생이니까 그런 걸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미안한데 너한테는 그럴 시간이 없다. 좀 빨리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8학기 내에 그거 다 끝내고 막 그 사이사이 또 알바하고 막 학생회 하고 막 이러면서 부지런하고 살기 위해 되게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어떤 알바를 주로 하신 거예요? 피자집, 콜센터, 문제집, 답안지 번역하는 알바, 그리고 중학생 전 과목 과외도 해봤고 리스닝 이런 거 할 때 원어민이 이렇게 녹음해놓은 파일들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 편집하는 알바도 했었고 리셉션 데스크, 서머 인턴으로 코스트코에서도 이제 인턴 생활도 하고 전공이 영어다 보니까 네네. 영어 관련된 일들이 좀 그래도 있네요.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영어를 활용할 수 있는 일들 그렇게 이제 좀 위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죠. 근데 학업과 이게 같이 병행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었죠. 음. 네,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별로 학점이 좋지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어쨌든 알바를 했으니까 그것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수업 시간에 가서 열심히 자고. 그러면 의원님은 주로 이제 쉬실 때 하시는 일이 뭐예요? 취미 활동? 크로스핏 아세요? 그 역도 들고 막 빡센 운동. 한 7년 정도 했었어요. 근데 의정활동 하면서 이제 운동을 좀 많이 못하게 돼가지고 제가 취미가 정말 많은 사람이었는데 요즘 취미 활동 거의 못하고 있어요. 네. 친구들 만나면 뭐예요, 주로? 요즘은 집에서 많이 만나가지고요. 여전히 그냥 여자애들은 떡볶이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차 마시고 그러거든요. 수다 떠는 게 취미예요? 친구들이랑? 그쵸. 네네네. 예전에는 그 친구들이랑 뭐 술 안 먹고 한 12시간 스트레이트 대화, 밤샘 대화 뭐 이런 거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귀여운 뭐 토끼 형이 하나 있는 게 좀 뭐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했는데요. 이게 그 짱구 영희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이렇게 지인이 이거를 선물로 아주 감사하게도 이렇게 하라고 주셨어요. 근데 여기 라꾸라꾸가 있네요? 네. 피곤하면 여기서 행사 때 이럴 때는 여기서 자기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공급을 해주세요. 집행부 직원분들 이렇게 오시면 저거 있는 방은 쉽지 않은데 막. 지금 본회의장 근처로 가잖아요. 걸어가세요?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걸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는 사업하면 이제 삥삥 돌아야 되니까 덕수궁을 지나서 본회의장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외빈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아마 그것 영장 띄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제 자리는 여기예요. 이렇게 의원들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거만해 보이죠. 이렇게 앉거나 막 이러잖아요. 이 의자 자체가 너무 불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겨도 여기에 부딪혀가지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을 보면 가끔 이제 발언하시고 나서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원래 의회에서는 저희는 엄격하게 박수를 금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역사를 지금 국회에서는 오히려 지키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봐 주시지 않았나? 그 역사 뭐냐고. 그 역사가 뭐예요? 네.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 그 발언의 내용의 그 자체보다는 이게 박수 소리가 얼마나 큰가, 얼마나 길게 이어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판단이 좀 와전이 될 수가 있는 게 있어서 시의회에서는 그런 박수를 절대 안 치게 하는데 그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저런 거 안 배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례대표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지역구가 없다는 게 장점이고 지역구가 없다는 게 또 단점이죠. 웃는 게 되게 매력적이세요. 감사합니다. 원래 잘 웃으시죠? 그런가? 좀 얼굴에 잘 드러나죠. 그래서 콜센터가 좋았어요. 그래요? 서울 어떤 도시 같아요? 다이나믹? 서울이 엄청 큰 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있기는 한데 자연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고 물론 산은 많이 있지만 모든 게 다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멀리 안 나가도 해서 되게 좋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균형 발전에 해가 되는 수도권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어떤 인프라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을까요? 뉴요커, 파리지앵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서울도 서울 사람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가 있긴 있대요. 서울 라이트라고 이렇게 검색이 나오는데 세계적으로 이런 서울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람들이야.
생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1인 1악기 그리고 1인 1체육 그런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다라는 공식 같은 게 생겨서 서울 라이트 좀 별론 것 같고 그런 트렌드를 선도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접견실. 순간이도 그랬습니다. 의원님은 어떤 정치인으로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일 잘하는 정치인? 그 수식어가 붙었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실 것 같아요. 가끔 정치인들을 보다 보면 그들을 욕하고 싶을 때도 많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을 때도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비판의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관심, 사랑 끝까지 계속 해주시고 저 이 의원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